그리고 또 부모님들 많이 실수하시는 거. 또 아빠가 퇴근해서 딱 집에 와가지고 오늘 똥 쌌어? 이거 갑자기 반성되네.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약간 저를 위한 영상인 것 같은데 맞아요. 미니가 얘기 되겠지? 변비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집에서 고민하고 치료법이 진짜 명확해요. 치료법이 진짜 명확한데 다들 이 치료법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변비라는 이름만큼 의료진들도 답답한 게 바로 이 변비, 특히 소화변비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도 이 명확한 치료법을 안 하려고 별의별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알아보면서 네. 정확한 우리 변비의 치료법 오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비, 우리가 변비의 정의도 좀 어려워요. 네. 어떨 때 우리가 변비를 하는지. 의학적으로 변비의 정의는 기준들이 여러 개 있는데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변을 자주 안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는 거. 그리고 변 볼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 힘을 주거나 아파서 울어. 아이고. 막 이렇게 힘들게 변 보는 거. 그리고 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데 딱딱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면 막 뿌듯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막 우리가 막 왕구렁이를 쌌어. 경기를 막았어. 아주 그냥 장군감이야.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다 변비 증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더 심해지면 오히려 변을 지려요. 변이 장에 꽉 차 있으니까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서 만들어진 변은 나가야 돼. 덜 성숙된 물변이 밀고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변비를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니가 보면은 이유식 먹기 시작할 때 한 돌쯤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넘어가면서 분유 끊고 하면서 맞아요.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변비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딱 이유식 시작할 때, 그때랑 배변 훈련할 때, 기저귀 뗄 때,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식습관의 변화가 크게 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때. 학교에 가면 왠지 똥 싸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습관과 심리적인 복합적인 원인이 큽니다. 뭐 한두 번 정도, 한 1, 2주 변 잘 못 봤다가 뭐 그다음부터 잘 보면 걱정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소화 변비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소아과 수업 들을 때 이제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 그쵸. 근데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떤 모종의 원인으로 변이 딱딱해져.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유만 먹던 애가 갑자기 이유식을 먹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더니 변이 딱딱해졌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이렇게 변을 딱딱한 변을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막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아파. 변을 보다가 똥꼬가 찢어져. 그러면은 아기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똥을 싸는 건 아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똥을 싸면 아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참아야지. 똥을 안 싸는구나. 그러면은 배 아픈데 참아. 그러면 변이 또 딱딱해져. 그럼 그 다음에 똥 싸려고 그러면 또 아파. 아파. 그럼 또 역시 똥 싸는 건 아픈 거야. 참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변비가 점점 심해지면서 장에서 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 힘도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만성적인 변비로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만성변비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기준은 조금 문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개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변비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미 만성변비로 왔고 이런 악순환에 이미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인 같은 경우는 변비가 생겼을 때 그냥 변비 뭐 며칠 먹고 또 괜찮아지면 또 끊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의 변비를 접근할 때 마인드를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변비가 걸리면 변을 봐야 시원한데 못 나가니까 답답해서 변을 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이미 만성변비에 빠진 아이들, 특히 변 보는 게 힘든 아이들은 변 보는 과정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변을 보는 걸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심리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준다. 그래서 이 변 보는 게 아픈 과정이 아니다. 변을 봐야 정말 시원한 거고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쾌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쾌변의 기쁨.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변비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변 보는 걸 도와줘야 된다, 변을 뽑아줘야 된다, 이게 변비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변비 치료가 변비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예를 들면 변비가 심해요. 그러면은 병원에 한 2, 3일에 한 번씩 와서 관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나는 똥 싸는 게 무서워. 항문에 지금 감각이 예민해. 병원 가는 것도 싫은데 똥 못 싼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똥꼬에다 약을 넣어. 그리고 근데 막 막아.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똥을 싸. 관장은 우리 아기 낳아보시는 엄마들 다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아기가 안 그래도 똥 싸는 것 자체가 무섭고 힘든 일인데 그거를 더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한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항문 자극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올리브오일을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라주는 분도 있고 손가락 파내시는 분도 있어. 이 꽂히면
아기 입장에서 나 지금 똥꼬 너무 아프고 어. 엄마가 자꾸 막 건드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변복이 싫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장을 근데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가스가 차고 변이 정말 딱딱해서 나오지 않고 그럼 심할 때예요. 그럴 때는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급성기 치료와 유지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급성기 치료는 그렇게 막 힘든 상황에서는 그 힘든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관장이나 치료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변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장은 의료진과 꼭 상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그리고 막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많이 실수하시는 거. 또 아빠가 퇴근해서 딱 집에 와가지고 오늘 똥 쌌어? 갑자기 반성되네. 그리고 애기가 이제 변기 훈련하는데 이게 앉아서 막 힘을 줬어.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똥 쌌어? 똥 쌌어? 이게 애기한테 또 스트레스예요. 우리도 왜 막 학생 때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이거 했니? 얼마나 하기 싫어. 근데 애기 입장에서 똥 싸는 게 싫은데 똥 쌌어? 계속 물어보면 너무 싫어. 똥 싸는 그 시간은 해우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누가 간섭을 하고 물어보고 코치코치 해먹고 하면 아이는 그 변 보는 시간이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는 변비가 좀 계속 지속되는 분들은 뭐 약 처방도 하지만 식습관을 좀 변화하면 좋다. 우리가 저희 변비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섬유질 음식 많이 먹고 뭐 운동하시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애들은 그때 이유식 먹기 시작하면 물 먹이기 쉽지 않잖아요. 물 먹이기 쉽지 않고 아이들이 섬유질 많은 음식을 어떻게 좋아하니까 또 문제는 변비가 심한 애들은 보통 속이 좀 더부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이 짧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또 몸에 좋은 음식 먹인다고 먹질 않아요. 엄마가 야채 이런 거 해가지고 변비에 좋다고 막 만들어서 주면 또 변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야 똥 싸. 이렇게 하면은 아기는 또 더 먹기 싫어져요. 이걸 먹으면 똥을 싼다고? 난 똥 싸는 게 싫은데?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변비약을 처방받아서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싫은 거잖아. 네. 그죠? 왜 부모들은 애기한테 변비약을 먹이기 싫어할까요? 이게 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할 것 같고 그 인터넷에 되게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이 변비약 계속 먹다 보면 내성 생긴다. 이게 왜 틀린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방하는 변비약은 딱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물질 이런 것들을 먹여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자연스럽게 장으로 내려가는 이 변비약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 이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야? 주변에서 물을 쫙 끌어들여다가 똥을 촉촉하게 그 부드러운 똥을 싸는 거. 이게 변비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딱 두 가지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오래 먹어도 되냐. 근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다. 근데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고요. 배 아플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지. 맞아요. 이게 우리가 처방드린 대로 약을 먹는다고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답답한 게 인터넷에 보면 막 변비약 좀 내성 생길 것 같아서 유산균을 먹였어요. 건강기능식품 뭘 먹였어요. 그랬더니 막 다른 엄마들 칭찬해줘. 맞아요. 막 약은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유산균을 이겨내시다니 다행이에요. 자, 소신 발언. 자, 변비에서 유산균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효과 없습니다. 유산균 변비 때 왜 추천하지 않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유산균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확실한 거예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뭐냐면 그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약이 돼야 돼. 약이에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 같은 거는 평상시에 잘 섭취를 해서 결핍이 안 생기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를 하잖아요. 대신 비타민 D를 뭐 3배, 4배 먹으면 키가 막 2배, 3배 자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신 모자라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보충을 해주면 어느 정도 정상의 기능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건강기능식품인데 변비처럼 병이 생긴 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 유산균에 그러면 약이라고 나라에서 허가 기준을 바꿔줬을 거예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제발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에 이거에 속지 마라 이런 말 쓰지 마라 이거 과장 광고다라고 명확히 명시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꼭 광고할 때 그렇게 써요. 어떤 게 또 과장 광고냐면 우리 아이 약 안 먹고 이거 고쳤어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이런 효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과장 광고예요. 근데 이제 유산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론적인 근거들은 조금 있어요. 모두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유산균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구는 많이 하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아. 유산균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되게 미미하거나 아니면 연구 자체 단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이 인정하는 연구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이터를 믿거든요. 제약회사 광고들 보면 무슨 연구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연구 데이터 논문 찾아보면요. N수가 막 20명. 그런 것들은 사실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유산균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어떤 균종을 몇 마리나 얼마나 먹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이렇게 있다. 없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요. 맞아. 유산균 만드는 게 제약회사예요. 그럼 제약회사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효과가 정말 있다고 연구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신약 개발이잖아요. 유산균이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신약 개발로 들어가서 열심히 투자해서 정말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든 다음에 인정을 받고 의사들한테 처방받으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약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게 정말 큰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제약회사가.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뒤에서 이런 과장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판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유산균이 뭐 나쁘다. 유산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변비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약 먹기 싫어. 다른 거 없을까? 뭐 그러면 유산균이 좋다던데 뭐 비싼 거 사가지고 막 먹이고 이런 게 애기한테 도움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균의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먹어서 한 10명이 효과 본 거를 의사들이 그 효과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어렵잖아요. 힘들지. 100명이 먹었을 때 대부분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수한 경우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다 비용을 소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장기간 치료한다 했잖아요. 얼마나 해야 돼요? 이게 최소 6개월 이상 1, 2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변을 스무스하게 잘 보는 기억을 되게 장기간 가져가줘야 똥 싸는 건 아픈 거다라는 기억을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을 잘 배출하는 운동을 계속 해줘야 장 근육도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저희 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니가 변비약을 6개월 이상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었고 변기 앉는 시간도 많이 줄고 확실히 장기 복용하니까 변 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거부감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 약을 먹어요? 그러면은 딱 정해진 건 없고 아이가 편하게 변 볼 때까지 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약을 먹다가 중간에 효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의 변비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변비약도 용량을 쭉쭉 올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이런 약을 먹으면서 당연히 식습관 교정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식습관 교정을 할 때 공통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섬유질을 야채로 꼭 먹이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과일을 먹일 때 껍질까지 먹이는 거. 좀 큰 아이들은 그렇게 먹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과일 안에 이제 변비약 성분 같은 솔비톨 같은 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푸른, 사과나 배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런 게 들어있는 주스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과일이 변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푸른 주스 같은 경우도 보면 칼로리도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비약으로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먹는 거에서 이런 걸 조금 추가해서 드시라는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결국 아이들의 만성 변비는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변 보기 힘들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불편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변을 못 보게 하는 나쁜 요소들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변비 많이 겪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아기들한테 너무 본인의 힘든 거를 감정이입해서 지금 빨리 변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변 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 변 보는 것도 엄마 아빠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변 보는 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곳에 돈 너무 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